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는 2026년 국군 맛배기 편입니다. 나는 구구는 몇 개 한 것 같아, 그동안에 쭉, 그지? 네. 어, 근데 이제 워낙 진짜 지나고 보면 다 맛이니까 너무 이제 궁금한데 올해 건너뛰셨죠? 건너뛰어도 얘기할 건 해줬어. 그래서 26년 우리 병원연에 대한민국 국군 어떻게 될까? 의련이 혼란스럽기는 해도 그런 대로 난 잘 넘어갔다고 사실은 봐.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리고 또 26년도, 네. 26년도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우리나라 선거가 있지, 내년에. 네네. 몇 월 달? 6월. 6월 달이지. 6월 달에 선거가 끝나면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 선거 끝나면? 선거 때 맞춰서 그런 건지 그렇게 돼 있는 건지 하여간 내년 선거 끝나고 보면 경제적인 상황들이 언제 이렇게 된다 할 정도로 많이 이제 힘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거야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재난은 많아. 자연재해라기보다도 인사적 사고들이 꽤 많이 나타나기는 해. 올해보다 많으니까. 그치. 말씀해 주시면. 올해보다 많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전염병을 겪는 나라들이 생겼어. 우리도 조심해야 돼. 많이 조심해야 돼. 이게 짐승한테 올 수도 있고 매번 얘기하지만 네, 사람한테 올 확률도 더 높아졌다는 거야. 더 높아요. 가계부채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가계부채라는 게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왔는데. 그 강력한 규제가 국민한테만 강력한 규제야. 외국인들한테는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규제라고 하면 안 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그런 법규가 있을 수는 없지. 근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 지금 환율도 그렇잖아. 환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환율이 내가 볼 때는 이건 구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내년 선거 끝나고 환율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기도 해. 그렇게 맞물린 게 아닌가. 뭐 오늘 기준 1,470원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그렇지, 올라있지. 불안하거든요, 사실. 많이 불안하지. 환율이 뛰면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폭락하죠. 폭락하는데 비단 폭락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폭락하는 데와 폭등하는 데가 양상이 나타날 거야 아마. 뭐 서울은 이제 요새다 이런 얘기가. 서울도 어느 지역만 폭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어느 지역은 폭락하는 현상이 나오고 양극화 현상이 절대적으로 나온다는 거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IMF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많이 내려왔지. 그때 이제 많이 죽은 사람들이 승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하고는 달라. 다르다. 그때하고는 다르고 미국에서도 단기 국채 발행을 많이 했더만 장기 국채를 줄이고 단기 국채를 배 땡땡 분께서 꼼수를 쳤다라고 해. 그렇게 파월이 깜짝 놀라서 개입을 했잖아. 그게 단기 국채를 발행한 이유더라고. 압박을 한 거네요. 그치, 압박을 한 거지. 망하든가 아니면 너가 단기 국채는 뭐야? 잠깐 빌려주는 거거든. 금리를 내리든가 둘 중에 하나서 해. 그치. 근데 본인들도 단기 국채를 발행할 만큼 어려웠다는 소리도 돼. 근데 장기 국채를 그렇게 줄이고 단기 국채를 많이 늘렸다는 건 이상직인 건 맞아. 환율은 어디 정도까지 치솟을? 내가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 환율이 무조건 많이 오르면 1,800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해줬어. 그 상황이 바뀌질 않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그때 상황을 계속 물고 가는 거야. 그때 원인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지. 내가 뭐라 그랬어.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이 답답한 상황인 구군이 해결될 리가 없잖아. 선생님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금이라는 약간 금이 안전자산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치, 실물이니까. 그러면 금값도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올라갈 거라고 봐. 올라갈 거다. 지금은 뭐든지 다 이미 조정장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들은 국장은 조심들 하셔야 돼. 내가 얘기했지? 그때 이게 정식적인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도는 거였다고. 뭔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국장은 연말까지만. 상황을 좀 봐야지. 상황을 좀 보는데 조심들은 하셔야 될 거고, 어쨌든 나라 구군은 사건 사고 그 지랄이고 국민들이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구군을 봐야 되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라고 봐. 이게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어, 상황이. 지금은 못 느끼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래.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는 언론 매체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계부채가 분명히 문제가 돼. 그거를 인정했잖아.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네. 금리 못 올린다고 얘기했잖아. 네. 한국은행 총재분. 맞아. 그거는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언제까지 그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금리를 올려야지. 안 올리고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돼. 근데 금리를 올리면 이제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텐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타격이 와. 이미 타격을 입었고. 아니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와야지. 흔히 얘기하는 그 호땡땡 경제학이 실현이 될 건데 다른 데 돈이 못 들어오게 해놓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 내수 경기가 좋질 않은데 어디서 돈이 발생이 되겠냐고. 김밥집에서 김밥을 안 싸는데. 안 그래?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도 같이 올릴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다. 언제? 언제까지 연결을 그렇지. 올릴 수밖에 없다.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올린다라고 봐야 돼. 언제까지 세금만 올릴 수 있어? 지금은 아마 총선 때까지 6월까지 잡소리 나지 않게끔 늘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 내년 선거를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렇지. 눈치 봐야 되잖아. 그럼 끝나고 나면 눈치 볼 이유가 없어. 그 상황이 제일 무서운 거야 지금. 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환율 올라갈 것이라 만약에 거기에 베팅을 하면 좀 환전도 미리 해놓고 뭐 금도 사놓고 이래야 되나요?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 뭐 찌끔찌끔 해놓고 뭐 이비가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좋은 투자처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어쨌든 경기는 어려도 돈 되는 건 돈 되는 거니까 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잘 찾아서 자기 스스로 투자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구구는 그냥 암울하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더 말할 게 없어. 경제구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뭐 한미 정상회담 해서 좀 결과가 좋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 무슨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게 이제 구군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 거예요? 줄이고 들어가는 거야 다. 10가지 중에 하나 얻어내면 성공인 그런 구군인 거지. 얻어내기는 했고 말로만 됐네 어쩌네 해도 사실상 아무것도 없잖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할 거 없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이제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당장 이제 뭐 생활권을 바꿔야 되는 분도 있고 뭐 여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초강력 규제에도 매매운, 문서운이 있다면 부동산을 살 수도 뭐 팔 수도 있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 엊그저께 우리 강남에 사시는 어떤 분 집 팔렸어. 진짜요? 그래가지고 집 보러 다니신다고 주소 몇 개 보내왔더라고. 파는 운도 있고 사는 운도 있는 거예요? 그치. 돈은 그대로 다 받고 팔았어. 그러니까 매매운이 깔끔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동수나 매매가 깔끔하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 축 맞으면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나라에서 규제를 해도 팔고 살 놈은 사는 거야. 내잖아. 그래서 각자 개인의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진짜 신기하다. 얘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래가지고. 줄긴 많이 줄었지. 몸살이니까. 그리고 요새 집 사고 나면 조사 많이 들어오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쉽게 또 집 살려고도 안 하고. 차라리 세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세금 보유세니 뭐니 계속 올린다는 말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집 사기가 사실 조건상 환경상 좋지는 않은 거지. 근데 그러면 이거 규제는 아파트에 한해서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뭐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똑같지. 그래서 자기 운에 달려 있는 거야. 선생님 그 가격도 아시죠? 어느 선까지 얘기를 어느 선까지는 알지. 나와요? 숫자가? 나와. 합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또 부동산 운이 나쁘다고 부동산이 계속 안 팔리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아. 그 사람 운에 따라서 매매 운이 있으니까 사고 팔고 되는 운들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 그 문서나 이동에 충이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이 이제 충에 따른 단사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매매가 아예 안 되고 아예? 어떤 사람은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달겨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소식경이나 이런 걸 득하고 있으면 돈이 깎이겠구나. 그러니까 단사에 따라서 육진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 같은 충이라도. 아예 운이 없는 사람은 운이 있게 못 만드는 거예요? 매매 문서 자체가 안 움직여. 구슬에도? 없는 거 못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충은 없앨 수 있겠네요? 그 단사에 따라서 움직이지 나도. 될 것과 안 될 것. 안 될 거 구분을 해서. 구분이 되는 그치, 구분이 되는 거지. 없는 건 아예 안 돼. 어, 근데 될 것과 안 될 것은 구분이 돼. 구분이 되지. 구슬하면 시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언제까지. 근데 모든 구세는 시기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규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운이 없는 분들이 많겠네요. 대부분이 휩쓸려 가겠지. 아니면 충이 껴있다든가. 그렇지. 부동산 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 그거 자충 쓰던 거야. 지들 눈 지가 찌른 거야. 말할 거 없어. 이렇게 욕하면 나한테 누가 지랄할 수도 있지만 지랄해도 괜찮아. 집 부동산가 내 집만 오르면 돼. 그런 개 같은 심보 쓰다가 이 상황 온 거야.
쎄빠지게 고생들 해도 돼. 나머지 몫은 누구 거야? 다 지 자식들 거야. 그치, 한 치 앞도 모르고 우선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런 사단을 만든 거야. 뭐 나라에서 집 사게 부추겼다. 그것도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휩쓸려서 판단 못하고 그런 짓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지는 지가 찔른 거야. 누가 영끌해서 집 사라고 그랬어? 누가 대출이자 내라고 허덕이라고 그랬냐고. 월세 살면 누가 잡아먹어? 이상한 사치성을 가지고 오죽하면 뭐 부동산 쇼핑이란 말이 나왔겠냐고. 대출 80%에 20% 지돈 갖고 샀는데 부자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그놈은 갭 투자하는 놈들 지랄이고. 결국은 그런 짓 하는 것들이 부동산 다 말아먹는 거야. 반성들 해야 돼. 근데 이거 좀 조심스러운 건데 내 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내 집 마련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의세요? 아니면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진짜 1000만 원짜리 집이 있어. 나한테 9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 정도 빚내서 살 수 있어. 그럼 가능해. 근데 10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밖에 없어. 500만 원을 빚을 내서 집을 산다? 알레이 죽겠다. 난 빚 안 내고 그 이자를 저축하겠어. 월세를 내고. 아무튼 매매운 있으면 규제 상관없다. 그럼. 그리고 우리 세대 때 단칸방에서 7식구 8식구 살던 세대들 집 얘기지. 요즘 친구들은 다 그렇진 않아.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결혼할 때 집 갖고 결혼을 했어. 3만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집장만 하신 분들이야. 거기 아니시니까 집에 대한 애착이 있으셨을 거야 아마. 요즘 세대는 뭐 집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누구는 결혼할 때 그래도 자가로 했다더라. 근데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결혼을 할 때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들려와요. 누구는 자가로 했다. 누구는 어디 좋은 지역의 전세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죠. 근데 봐봐라. 자가로 못해가는 남자를 만났다고 치자. 그럼 지는 왜 집 못 사갖고 시집와? 그지? 지가 그것밖에 안 내니까 그런 남자 만났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대가리 똥밖에 안 드는 거야. 시부모가 해줬다. 친정부모가 해줬다. 그럼 부모를 바꾸든가. 맞잖아. 집 해줄 부모로. 감사합니다. 매매원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괜히 욕했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난번 촬영할 때 그 당시 때 이제 인상 깊었던 돈에는 눈과 귀가 달렸다. 발까지 달렸다. 요거를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근데 뭐 돈에 눈과 귀가 달렸다, 뭐 발이 달렸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체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버는 만큼 지출이 느니까 돈이 귀가 달렸나? 눈이 달렸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생각해봐. 내가 있잖아. 1억 버는 놈 1억에 맞춰 살게 돼 있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에 맞춰 살게 돼 있어. 경제 상황하고 좀 맞물려 보면 분명히 이제 소득 수준이 또 엄청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어려워지겠지. 뭐 예를 들어 1억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자괴감이라고 해야 될까? 괴리? 그게 엄청나게 심하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는 못 살아. 이러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천태만상으로 나타나지 않겠어?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아도 재물 운이 좋으면은 계속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만큼 종잣돈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겠지.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 내 개인의 운이 좋으면 그래도 상관없다. 매매운처럼. 당연히 상관없지. 구근이 안 좋아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가겠지만 타격도 있는 사람 있고 운이 좋다 그래도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야. 본인은 답답한 게 없고 어려움이 없거든. 이제 손님분들 경제 관련해서 재물 운이 대부분 이렇게 어려운 쪽인가요? 아니면 좀 좋은 쪽에 있는 분들? 어떻게 좋은 사람만 오겠어. 어려우니까 오겠지. 무당집에 좋은 일로 오는 사람 없다 했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는 거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까? 돈이란 놈 안 쓰면 벌려. 안 쓰면 벌린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했잖아. 내가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막 적금을 많이 넣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 100원을 갖고 200원을 어떻게 만들까 궁리를 해야 되는 거야. 좋은 투자처. 그치. 그걸 잘하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 요새는 성실함만 갖고는 못 산다고 했지. 네. 그러면 재물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지. 공부 아무리 못해도 숫자 계산 빠른 사람들이 있어. 전교 꼴찌여도. 아니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는 사람들. 그렇지. 말하자면 돈을 어떻게 버는지 패턴을 안다 그러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망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지 뭔지 알아? 돈 버는 패턴을 잊어먹는다는 거야. 원래 알고 있던 패턴인데? 맞아. 왜 그럴까요? 충격이겠지.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고 그대로 주저앉는 분들이 있고 그래. 근데 나는 그것도 경험에서 나온다고 보고 인맥에서 나온다고 봐.
그동안 얼만큼 사회적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고립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재기 가능성이 그치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 그건 아마 거의 정확할 거야. 주제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네요. 사업하는 분이 망해서 패턴을 잃어버린 게 이제 돈에도 눈과 귀에 달려서 다른 사람 찾아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돈에 눈에 그냥 그 사람 돈을 찾으러 가는 거지. 그 돈이 눈이 달린 게 아니라 집 나간 돈을 찾으러 가는 거야. 못 찾아오죠?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결국은 일어서시는 분들이 있어. 그 세월을 딛고. 그러니까 돈이란 놈이 참 희한한 게 50년을 벌어도 없으셔 돈들이. 진짜 그런데요? 평생을 벌어도 돈이 없어요. 평생을 놀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돈이 없어. 집 한 칸 없어. 현실적으로 그게 더 많아 사실은. 많죠. 그 내가 얘기했잖아. 돈이란 놈은 안 쓰면 보인다고. 썼으니까 없는 거 맞아. 사람들은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잖아. 써야 될 핑계거리부터 찾는 게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든지 돈이 들어오면 써야 될 핑계거리부터 찾는 게 사람이야. 그리고 쓸 자리에 썼어. 내가 볼 땐 쓸 자리가 아니거든. 쓸 자리 썼어 이거 많이 어. 써야 돼서 썼어.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근데 찾아보면 줄일 게 나와.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1억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3천만 원짜리 집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집 평수 줄이는 걸 되게 무서워. 하고 동네도 동네도. 아니 사람 사는 동네가 다 똑같지 어디가 살면 어때서 뭐 거기 가면 잡아먹어? 그런 거 자존심 상해하고 그걸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안 모이고 고통의 연속인 거야. 자존심을 못 버려서 이걸 빨리 정리하고 작게 넘어갔다가 다시 일어서서 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위로는 가도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감사합니다 선생님.